예,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 전략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예. 오늘 13부의 제목은 국가 R&D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전략. 요거 하기 전에 지난 12회에서 어떤 걸 연구할 거냐 알려주지 않은 그렇습니다. 것, 네. 비구조적인 문제, 네네. 복잡한 것, 네네. 그리고 네. 커다란 스케일을 국가가 네. 연구해야 된다. 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쭈물딱쭈물딱 할 수 있는 연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국가가 하는 연구가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게 그 연구가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 주십니다. 13부에서. 네네. 네,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가 R&D 프로젝트가 지난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게 알려져 있지 않고 미지고 또 비구조적이고 또 복잡하고 또 너무나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R&D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뢰성입니다. 두 번째가 정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신뢰성을 영어로 reli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확성을 우리가 영어로 valid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validity라는 말을 타당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validity라는 말은 타당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확성이라는 말입니다. 신뢰성이라는 말은 일관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네. 이 정확성이라는 말은 validity라는 말은 이 accuracy 정확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validity라는 말을 타당성 feasibility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국가 R&D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 이 박사님 신뢰성이라는 말은 다 알잖아, 그렇지?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 그렇지요? 믿음직스러운 거죠. 믿음직스럽다. 네. 저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지요? 없어요. 예, 예. 우리 정치인들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꿉니다. 네. 아니 오늘 한 말 내일 또 바꿀 거야. 기억도 못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이건 일관성이 없다. 이 consistency 일관성이 없다. 이 일관성이 없으면 이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관성이 신뢰성이 왜 없는지 혹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제 한 얘기, 오늘 하는 얘기, 내일 하는 얘기를 왜 바꾸지요? 정치 목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성 확보야말로 우리 국가 R&D 프로젝트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문성 확보. 네. 전문성이 없으면 오늘 한 말을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오늘 한 말을 또 내일 또 바꿀 거야. 네. 그지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는 여러분 예를 들지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똑같은 사례 케이스인데 1년 전에 한 판례하고 판결하고 오늘 하는 판결하고 내일 하는 판결하고 달라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 판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허다해 그런 판결이요. 네. 전문성이 없는 판사들이 많다는 얘기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어제 한 진단하고 오늘 한 진단하고 내일 하는 진단이 똑같은 경우인데 사례인데 진단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죠? 돌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의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 국가 R&D 프로젝트에 이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무슨 R&R 리서치, 무슨 간국 갤럽, 하여튼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신뢰성 테스트 검증을 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신뢰 요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다 이런 거 하잖아요. 신뢰 구간은 뭐 어떻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먹통 같은 소리를 그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지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제 잠깐 이렇게 휘황가는 의미에서 제가 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제가 돈을 내서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돈을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이 사람들을 누가 가장 표가 많이 나오는지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네네. 그쪽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뭐라 그래요? 저 이 기자님 그런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물어볼 게 뭐 있느냐? 나는 돈 주고 당신에게 시킨다. 누가 뭐 A, B, C, D 후보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봐달라. 그것만 일어나는 거지. 여론조사 업체가 나한테 물어볼 건 없을 것 같다. 난 돈 나한테 먹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때 그래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뭘 모르냐 했더니 솔직히 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엉터리네.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왜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난 내가 당신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 내가 당신에게 그걸 얘기할 이유가 없다. 예. 이제 여론조사 우리가 그 설문조사 연구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샘플 서베이지요.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그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응답을 안 한 사람, 그걸 영어로 non respondent 이렇게 얘기해요. non respondent. non respond. respond 응답하다. 대답하지 않은 사람. 비응답자의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돼. 비응답자가 편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라. 그래요. 그 non respondent bias test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바로 그거예요. 전화 딱 끊어버리는데 저도 여러 번 끊었어요. 그래서 전화. 지금도 어제 그제도 매한 2번 끊었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네. 그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검증하겠어요? 난 전화 딱 끊어버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복잡한데 네. 동치 검증, 영어로 호모지니어티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를 동시 검증? 동치라는 말은 같다, 값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동치. 네. 뭐가 값이 같아야 되느냐면 여론조사의 응답자 샘플이잖아요. 네. 표본 집단의 분산,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한다. 네. 그러면은 이 파퓰레이션 즉 모집단 우리 국민 전체가 5천만 명이 모집단이잖아, 네, 그렇죠? 네. 이 모집단의 이 분산이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이 정규 분포를 한다. 네. 그러면 그 표본과 이 모집단과의 이 분산이 네. 둘 다 정규 분포를 하면 이 모자 모양, 네. 벨 모양, 벨 모양을 하면 같잖아. 이거를 우리가 동치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동치. 예.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 여기 혹시 그 한국 갤럽 무슨 뭐 여론조사 기관들 많은데 네. 제가 하는 얘기 오늘 잘 들어야 돼. 어. 자 보세요. 이 동치 검증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를 즉 비응답자가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반드시 한 그 결과를 공표해야 돼. 그거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엉터리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 부실한 거야. 즉 신뢰성 확보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 신뢰성 확보를 하려면 아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문성 확보를 해야 돼. 전문성. 그다음에 그 어차피 여론조사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반드시 동치 검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응답자들이 일관성 있게 응답을 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일관성. 아까 일관성을 딴 말로 신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뢰성. 그죠?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내일 하는 얘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신뢰성이 있지, 그지요? 바꿔버리면은 정치인들 같이 신뢰성이 없잖아. 자, 보세요. 그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 그 질문 순서 있잖아요. 네. 그 설문지. 네. 설문지라고 그러는데 설문지, 네. 그 설문지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돼. 설문지 자체가. 질문의 순서. 질문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서도 신뢰성 확보를 하려면 그 설문지에 그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돼. 네. 뭐 통계하는 사람들은 뭐 크롬바 알파 테스트 뭐 이러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을 텐데 네. 그 테스트를 반드시 한 결과를 그 설문지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그 이 신뢰성이라는 말을 뭐 응답자에 대한 뭐 신뢰성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 얘기고 설문지 자체의 신뢰성이 그렇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하든 네. 뭐 이 메일로 이 설문조사를 하든 설문지가 있잖아요. 그 설문지에 그 질문 순서가 있어. 그 질문 순서가 엉터리면 일관성이 있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네. 아니 전문가가 응답을 해도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응답을 할 때 순서를 확 바꿔버리면 김대중이가 김영삼이가 되고 김영삼이가 김대중이가 돼요. 확 바꿔버리면 네. 아니 그 설문조사. 네. 그래서 이 신뢰성 확보를 그 하는 것은 그 설문조사지 질문의 순서, 질문의 그 내용 그것을 신뢰성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를 이 여론조사기관은 반드시 발표해야 돼. 그거를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다 크롬바 알파의 그 알파 값이 얼마다 뭐 예를 들어서 0.8 이상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설문지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그냥 무슨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매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1 뭐 이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자, 신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문성 확보가 안 되고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 이 설문지에서도 우리 연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신뢰성을 어떻게 이 검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이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냥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확성. 이 정확성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정확성이라는 말을 혹시 이 박사님 한번 설명하실 수 있을까? 정확성이 뭐야? 문자어대로 정확한 거죠. 이 정확성이라는 말이 그 벌리디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외부적으로 일반화의 능력을 우리가 외부적, 내부적 이 일반화 능력을 우리가 정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 결과가 지난 시간에 물리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이긴다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아니지 검증 안 됐으니까 가설이잖아, 그지요? 그게 만약에 이론이라면 그 이론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확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이론을 다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정확성이 높은 거야. 그렇겠죠. 네.
validity, 정확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지요? 네. 자, 우리가 어렵네요, 정확성이. 네. 그렇지요. 네. 그 영어로 그 external valid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external 외부적인 예. 외부적인 정확성. 뭐 내부적인 internal validity도 있지만 그 외부적인 정확성 확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국가 연구 개발을 하면 그 연구 개발 결과가 네. 이 external validity 즉 정확성 확보가 되게 된다. 즉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제품을 하나 개발했는데 연구 개발했는데 그 연구 개발한 제품이 금년에만 유용하고 내년엔 쓸 수 없다. 그 validity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남자한테는 유용한데 여자한테는 불용이다.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그지요. 자, 우리가 동서고금, 과거, 현재, 미래 다 유용해야 되고, 네. 또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이 일반화 할 수 있어야 되지. 제약회사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아마 말라리아 약이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이게 개발했는데 서양 사람에게는 효과가 유용한. 있는데 동양인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 연구 산출물에 연구 결과에 예. 그 validity 정확성 확보가 안 된 거지. 그렇죠. 그죠? 예. 자,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아는 쉬운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학자들은 매일 밥 먹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거를 그 우리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validity 확보가 돼야 된다. 그 이 validity 확보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우리 국가 R&D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 validity를 확보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전문성이 없으면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 validity 정확성 확보도 못해 사실은요. 우리 그 정부 관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인마 돈 주면 하는 거지 무슨 뭐 잔소리가 많냐? 야, 신뢰성, 정확성, 야 그게 뭐 그 다 뻔한 건데 무슨 소리냐? 뻔한 뭐, 건데. 이렇게 예. 이거는 국가의 치명타입니다. 네.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 아주 주도면밀하게 정확한 네.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못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 우리가 영어로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서비스. 제가 이 소프트웨어 주도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산업 구조를 고도화, 선진화, 과학화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신뢰성과 이 정확성 확보가 우리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뢰성, 이런 그 정확성, 제가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 세계 수만 그 논문이 있습니다. 수만 종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월드 베스트 탑 저널이 이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여기에 제가 이 레귤러 페이퍼 정규 논문을 실었어요. 네. 논문 제목이 On Empirical Study of Software Reuse with Special Attention to ADA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필요합니다. 네네. 여러분 그 여기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으신 겁니다. 세계 제가 탑저널에 네. 한국 사람으로 네. 여기 거의 없습니다. 여기 탑저널에 한국 사람이 실은 사람이 네네. 제가 여기 그 1997년도에 실었는데 1987년. 1997년 여기 그 지난번에 그레디 부치 제임스 럼버, 이바 야콥슨 이런 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논문 쓸 때 조금 많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네.
이 보햄, 뭐 등등 그 대가들이 이 논문을 보면 이 연구 결과를 신뢰성, reliability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정확성, validity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우리 언론사들 그 이 갤럽 뭐 등등 뭐랄까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은 이 논문을 좀 한번 읽고 네. 좀 신뢰성 확보를 좀 하시고 네. 정확성 확보도 좀 하시고 논문 이겁니다. 여기. 그래요. 논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크게 확대한 거. 예, 이 논문입니다. 예, 뭐 우리 저 갤럽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이걸 좀 봐야 돼요. 네네. 이 논문의 핵심이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 우리 그 정부나 우리 그 기업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체계적인 재사용 조직, 재사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네. 전략 자산으로 가장 소중한 그런 이 자원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신뢰성, 이 정확성, reliability, validity 말씀을 그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12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문제 공간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 국가 R&D 프로젝트는 규모 있는 R&D 프로젝트를 해야지 한 사람이 1년 할 그런 R&D 프로젝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그 미 연방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R&D 지난 시간에 플랜드 프로큐먼트 그 P가 세 마리 P 큐빅 I라고 그랬잖아요. 네. P 큐빅 I 전략으로 우리 국가 연구 개발 접근을 해야 되고 아까 문제 공간이 unknown, unstructured, 컴플렉스, 라지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 연구 개발 접근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 국가 R&D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우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등 모든 그 부처는 이 방법으로 이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서비스를 연구 개발할 때 반드시 하셔야 돼. 자, 그 여기 그 첫 번째 그 연구 개발 전략입니다. 이 그랜드 디자인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말로 그냥 그 한꺼번에 이 연구 개발해서 끝내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심플, 그 단순하고 또 known 알려져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랜드 디자인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랜드라는 말은 뭐 그랜드 커다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 그랜드 디자인 큰 개념의 접근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한 번에 설계하고 한 번에 구현하고 네. 이 그냥 문제가 작으니까 한번 그럴 경우는 구조적이니까 그렇지.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우리가 그랜드 디자인 어프로치.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워커 로이스라는 그 대가가 있어요. 이 워커 로이스가 우리가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을 UP Unified Process라고 그래. UP라는 그 이 연구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일반화 보편화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Unified Process라는 그 연구 방법론, 접근 방법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로 모든 그 이 접근을 하면 돼. 그 UP의 첫 번째 전략이 그랜드 디자인 어프로치. 간단한 문제는 한 번의 설계, 한 번의 분석 설계, 한 번에 구현하면 돼. 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인크리멘탈 어프로치. 인크리멘탈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점증적이다 이란 말이에요. 네. 점증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 이 점증적으로 왜 풀어야 되느냐면 문제는 알려져 있고 뭐 이 반구조적이지만 라지 스케일 규모가 크면 한꺼번에 분석 설계하고 한꺼번에 구현할 수 없잖아, 그지요? 한꺼번에 프로그램 다 짤 수가 없잖아, 그지요? 수백 명이 수십 명이 공동 노력을 해야만 R&D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지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인크리멘탈 그 점증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 에볼루셔널 어프로치, 에볼루션 우리말로 진화적 접근 방법. 우리 인간이 뭐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이 뭐지요? 아메바에서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잖아, 그지요?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 상존하고 있잖아요. 그 뭐 이 얘기보다 그 얘기 좀 조금 하고 넘어가지요. 네. 우리 그 인류 역사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딴 말로 이 과학 기술을 우리가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헤브라이즘, 이 종교, 네. 기독교 이거를 우리가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400년을 사이클로 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사인 코사인 커브를 긋고 상호 교차한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헤브라이즘이 우세한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그 헬레니즘이 우세할 것 같은데 헤브라이즘이 우세했다가 지금 헤브라이즘이 이 goes down 밑으로 내려가고 헬레니즘이 다시 지금 올라가는 타임이에요. 언제가 또 그런 교차점을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봤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많이 알고 있죠. 네.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거기 가서 그 교육 훈련을 좀 받았는데 네. 그 김용기 장로님 말씀해요.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400년을 주기로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정치도 하고 국가 경영, 우리 기업 경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헬레니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헤브라이즘, 이 종교가 중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이 종교, 기독교가 이 중화 작용을 보완 작용을 해서 이 과학 기술로 너무 치우치면 그 혼탁해지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에볼루셔널, 그 창조론과 진화론, 똑같은 거지, 가시요. 창조론은, 헤브라이즘이고, 네. 이 진화론은 헬레니즘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에볼루셔널리, 우리말로 진화적 접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화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공간, 즉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가 unknown, 뭐 알려져 있지 않다, 비구조적이다, 또 이게 라지 규모가 크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진화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그레디푸치 워커 로이스가 만든 어떤 그 방법론에 다 잘 정리되어 있고, 이것이 전 세계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고, 지금 중국이나 대만은 이거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이거를 지난 20년 동안 이 프로모션을 했는데 강의도 하고 뭐 이 정부의 전자정부에 뭐 엄청나게 강제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일반화 보편화가 안 됐어요.
그 유니파이드 마델링 랭귀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UML이나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UP가 우리 그 국가 연구 개발에도 그 맨덴토리 옵셔널하고 맨덴토리 알지요? 이 의무적으로 그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야 여기 그 문제 공간이 어떨 때 여기 그랜드 디자인 전략, 어떨 때 점증적 접근, 어떤 때 진화적 접근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자 우리가 이 컨셉 자체는 그 거미집 이론입니다. 사실은 거미집 이론에 보면 거미가 한 바퀴 돌잖아, 그죠? 문제를 한 바퀴 도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BUILD, 빌드라고 그래요. 빌드. 우리가 첫 번째 한 바퀴 돌면 옛날에는 프로토타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아하. 지금도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을 쓰는 교수, 학자들은 그 공부를 안 한 거야.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 포스트 빌드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포스트 이터레이션, 포스트 빌드 한번 돌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간 거야. 네. 1년에 끝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한 바퀴 돌면 돼. 그거를 우리가 그랜드 디자인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 예. 그럼 2년 걸렸어. 그지요? 세컨 빌드 그지요? 세컨 이터레이션. 또 한 바퀴 더 돌아. 서드 빌드. 네. 한 바퀴 더 돌아. 포스 빌드 그지요? 5바퀴 돌았어요. 그럼 몇 년 걸렸지요? 5년 걸렸네요.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하는데 5년 걸리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연구 개발을 네. 1년 해가지고 됩니까? 1년에 끝내가지고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IT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예산을 이 리커링 코스트 그 반복되는 우리가 경상비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이 인건비가 매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하잖아요. 네. 매년 하잖아. 리커링 코스트 우리가 경상 비용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요. 이 경상 비용으로 R&D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5년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겠네요. 네. R&D를 1년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 한 바퀴 도는 프로젝트 그걸 아까 그랜드 디자인 그럼 심플한 거잖아요. 스트럭처드잖아요. 노운이잖아. 그지요? 스몰 사이즈잖아.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R&D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관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R&D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바퀴 도는 거 포스트 빌드, 포스트 이터레이션 1년 걸리는 프로젝트 하면 안 되고 적어도 2년, 3년, 4년 5년 걸리는 R&D 프로젝트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시스템 반도체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R&D 투자해가지고. 아니 메모리 반도체는 그 삼성전자가 1년 R&D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국가 R&D 예산 다 합쳐봐야 29조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R&D 예산이 최근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450조를 삼성전자가 그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를 왜 메모리 반도체를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왜 투자를 해?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내버려 두지 그냥.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그 사업으로 성공하면 그 과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잘해서 리딩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아니 대통령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내가 성공했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과거 정부가 그랬어요. 네. 물론 이 박정희 시대에 네. 이 반도체 산업을 그 육성을 했는데 네. 혹시 정보통신부 그 차관을 했던 정홍식 차관님이라고 계신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모임을 한 30년 같이 했어요. 네. 지금 우리 차관님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도 네. 계셨고 그런데 예. 자 우리가 정부가
민간의 활력, 민간이 잘하는 거에 껄쩍거리고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회사도 망하고 정부도 망합니다. 네. 정부는 민간이 안 하는 거 미국의 그 100억 건의 PITC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Presidential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 PITC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서 민간이 열심히 투자해서 잘하는 거 정부가 얼쩡거리지 말라는 거야. 예? 우리 정부가 똑바로 해야 돼, 사실은요. 제가 그 R&D 프로젝트의 접근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기존에 그 연구 개발을 해놨는데 네.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업그레이드, 인핸스먼트,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연구 개발이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를 조사 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향상된, 개선된 그런 그 제품,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버스라는 말은 거꾸로 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그 컴퓨터에서 작동이 될 때 그 바이트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비트 0, 5와 1으로 전부 바뀌어 가지고 이 처리가 됩니다. 그 0, 1을 기계 언어로 바꾸고 기계 언어를 고급 하이레벨 언어 뭐 자바 무슨 뭐 코블 포츄란 혹시 모르시나? 이런 고급 언어로 바꾸고 이 거꾸로 하는 거야. 고급 언어를 디자인 다큐멘트 설계 문서로 바꾸고 설계 문서를 요구사항 명세서 지난번에 스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펙으로 바꾸고 이 거꾸로 하는 거를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맨 땅에다 이 스크래치 맨 땅에다 헤딩하는 게 아니고 있는 기술을 주도면밀하게 조사 분석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그 소프트웨어 이 연구 개발은 우리가 그 정부가 지금 잘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의 그 핵심은 가장 테크놀로지 가장 위대한 그 테크놀로지가 제가 아까 그 제 논문 보여드렸는데 이 논문 제목이 소프트웨어 리유스 소프트웨어 재사용입니다. 리유스 재사용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장 첨단 기술이야. 첨단 기술. 재사용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재사용하는 게? 네. 자, 우리가 그 지식을 만들면 그 지식을 찾아서 재사용해야 되잖아, 그지요?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25,000명을 뽑아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R&D 연구 개발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사업 별로 안 했지만 투자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연구 개발을 투자를 1년 2년 지금 70년 했잖아요. 그 70년 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다 어디가 있어? 혹시 소프트웨어가 목록 보셨습니까? 관리대장 보셨어요? 저는 뭐 그 그걸 분야가 아니니까 볼 일도 없지만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이 정부가. 목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대장도 없고 재사용할 수가 없어. 그 우리 정부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레포지터리를 저장소라고 그래요. 이 국가 내셔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레포지터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R&D 할 때 재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되잖아. 뭐 매년 연구 개발을 하는데 스크래치 맨바닥에다가 헤딩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지요? 지금 제가 이 과거 행정안전부에다가 주문을 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 수없이 많은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이 계속해서 연구개발, 있는 거를 연구개발하잖아, 그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소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팅 알지요? 소팅. 순서대로 그렇죠. 알파벳으로 소팅을 한다. 가나다라로 그 소팅 프로그램이 이미 있거든, 그지요? 예. 공중에 떠 있어. 퍼블릭 공간에. 그거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좋은 알고리즘, 소팅 알고리즘 개발한다고? 그거 다 있어. 개발할 필요 없어. 예.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재사용하면 돼. 재사용. 그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레포지터리를 국가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고 그거를 국민들, 우리 기업들이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지요? 우리가 이 리유스, 우리 기업도 체계적인 리유스 조직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재사용 조직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재사용 레포지토리도 만들고 네. 소프트웨어 재사용 프로그램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지요? 네. 재사용한 놈이나 R&D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은 놈이나 똑같잖아요, 그지요? 재사용하면 R&D 비용을 넣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제조 원가가 제로예요, 제로. 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산업이 일반 제조 산업보다 고용률, 이 새로운 고용률을 창출하는 효과가 27.6배라는 거 모르시지? 네. 지금 우리 관료님들, 우리 많은 기자님들 이 프로그램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반 제조 산업의 27.6배야. 우리가 350만 아니 450만 우리 대한민국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는 전략이 뭡니까? 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거야. 우리 삼성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것도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링이 있으면 반드시 매니지먼트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엔지니어링 따로, 매니지먼트 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엔지니어링을 모르고는 매니지먼트 할 수 없어. 매니지먼트 모르고는 엔지니어링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양수 겹장을 한 그런 전문가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 학문이 융합을 해야 된다. 지금 이 국가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특정 학과 전공자만 가지고는 여기 복잡한 대규모의 이런 연구 개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경제학, 경영학, 철학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 협력을 해야 이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학문, 영어로 interdisciplinary 또는 multidisciplinary 이렇게 얘기해요. 다중학문을 전공한 인재들을 우리 대학에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의 특징이 있어요. 이 법대 교수는 이 공대 교수들하고 절대 협력하지 않아. 경영학과 교수는 이 컴퓨터공학과 교수하고 절대 협력하지 않아.
그건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 미국의 그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GSU 그 뭐 미국의 뭐 남부 명문이 조지아텍 GI 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지아 주립대학이 명문입니다. 네. 그 조지아 주립대학의 이 닥터 입레임 그 맥린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맥클린 이 맥클린 교수님이 그 쓴 논문이 아마 전 세계 최다 그 레퍼런스가 된 인용이 된 그 논문을 쓰신 분인데 제가 한국에 여러 번 모셔서 우리 그 집에도 제가 모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이 다중학문을 그 리딩하는 국가가 네. 전 세계를 리딩할 거다. 그 미국이 그거를 그 맥린 교수가 그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숭실대에다가 그 IT 정책 경영 학과를 만들었어. IT 정책 경영학과. 정책 경영학과. 네. 일반 대학원에 IT 정책 경영학과를 만들어서 제가 주임 교수 초대 주임 교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때 우리 법학 교수님, 네. 경영학 교수님, 행정학 교수님 무슨 뭐 다중학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그 교수님들을 그 모아가지고 네. 석박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1년에 석박사, 박사를 그 뭐 한 6, 70명씩 뽑으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 네. 최고 수준의 이 석박사 과정입니다. 그 숭실대 IT 정책경영학과. IT 정책 경영학과. 네. 여기 그 기관장들이 전부 대부분 있습니까? 지금 너무 잘 되지요. 그래요? 저는 뭐 이제 명예 퇴직을 했는데 아직도 강의는 거기서 네. 지금 제가 한 과목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전공이 학부에서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전공이 이제 그 다중학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도 있고 학부에서 네. 경영학, 행정학, 법학 다양합니다. 그 IT 정책 경영학과에 숭실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한 70%, 네. 숭실대 우리 그 본교 출신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딩 폼 있잖아요. IBM 뭐 오라클 뭐 구글 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책임자들이 전부 거기서 박사한 사람들입니다. 예. 네. 글로벌 리딩 폼의 네. 중역들이 다 거기서 출신들이고 재학생들이고 우리 정부 관료도 여기 그 기관장들 많잖아요. 네. 거기 그 졸업생들이 많아요. 네. 기관장, 그다음에 그 정부 관료, 뭐 서기관, 국장들, 우리 군의 대령 장군들 거기 박사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졸업생, 재학생이 지금 이제 제 생각에 한 1,200명쯤 되니까 어마어마하지 조직이요. 그 과목을 이제 제가 그 이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리큘럼을 다중학문을 할 수 있게 딱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그 대만족이고 또 우리 그 졸업생 재학생들 만족도도 매우 높고 제가 볼 때 전 세계 아마 최대 이 규모고 최고 수준입니다. 이 논문도 그냥 그 석박사 논문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이론 가설을 만들고 아까 그 통계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그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논문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국가 연구개발 R&D 프로젝트 경영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얼마 더 있습니까? 글쎄 한 10분 정도만. 그래요. 10분. 자, 우리가 사업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컨셉은 우리가 그 일을 따라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 단계별로 산출되는
산출물, 우리가 그 산출물을 데이터 아이템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자료 항목. 이 자료 항목을 기준으로 기반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정부 관료들이 전부 일을 따라서 일을 따라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람 따라서 그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거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산출물 데이터 아이템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0분만 제가 이 데이터 아이템 이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산출물을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여러분 이 데이터 아이템 산출물 이 다큐멘트 딴 말로 이 의리 갑에게 딜리버리 인도해야 할 납품물 영어로 딜리버러블스 여러분 데이터 아이템 딜리버러블스 다큐멘트 아웃컴스 아웃풋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산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출물 중심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또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 산출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산출물이 약 24종의 산출물이 있어요. 24종. 네, 연구 개발을 하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그 산출물이 24종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면제할 수 있어. 면제. 자, 첫 번째 산출물은 그 MNS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그 MNS. 자, MNS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션 니드 스테이트먼트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임무 요구 기술서.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말을 우리가 그 기술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MNS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이 MNS는 뭐냐면 이런 테크니컬 어퍼튜니티가 있다. 이 테크니컬 어퍼튜니티 기술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개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거와 관련된 문서를 우리가 MN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는 MNS를 반드시 만들게 만들어야 돼. MNS에 목차가 있어요. 네. 목차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프로비전에 따라서 임무 요구 기술서 MNS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오토메이션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우리말로 자동화 경제성 분석.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스템 또는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덕트 시스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증명해야 돼. 우리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연구 개발을 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왜 연구 개발을 하는지 이 경제성 즉 투자되는 비용 대 나오는 효과 우리가 코스트 베니핏 비용 대 효과 분석 우리가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 R&D 국가 연구개발 R&D를 왜 해야 되는지를 돈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그 정당화를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자동화 경제성 분석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화 경제성 분석. 예, 왜 그러면 이게 저 데이터 아이템입니다. 뭐 연구에서 경제성 없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자, 갑이 을에게 이거를 요구해야 돼. 자동화 경제성 분석 결과 그 문서를 요구해야 돼요. 다만 10페이지가 됐건 100페이지가 됐건 그러면은 연구 개발하는 사람은 이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 이거를 연구 개발하면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해야지, 그지요? 그래야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예. 국가 R&D를 하는데 투자대 효과 분석을 안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 지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로 국가 R&D 돈을 뿌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까 네, 네. 이 그런 거는 정부가 국가 R&D 프로젝트 할 필요 없다. 소규모만 할 필요 없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네. 그 unknown 이 unstructured 이 컴플렉스 네. 라지 스케일 이거에 그 R&D 투자를 정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 자동화 경제성 분석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R&D를 A안을 할 거냐 B안을 할 거냐 C안을 할 거냐 우리가 대안을 식별해서 그 각각의 투자되는 비용이 효과가 뭔지 이거 비교 분석을 해야 넥스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그지요? 네. 그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지, 그지요? 네. 그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연구 개발에 이 경제성, 자동화 경제성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엉터리인 거야. 네. 당신이 왜 그런 연구 개발을 했냐라고 남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디펜스, 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야. 네. 대응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해야 돼. 자,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재무적인 원가, 네. 재무적인 그 베니핏만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베니핏도 우리가 측정해서 이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비재무적인 그 베니핏 특성, 저 효과, 네. 비재무적인 거가 뭐냐? 비재무적인 거 많습니다. 그거 저 혹시 그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뭐 BSC 테크닉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재무적인 비용만 비용 효과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효과도 측정해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네. 이 자동화 경제성 분석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정부가 R&D를 A안, B안, C안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 선택을 우리 정부 관료들은 제대로 안 하는 거지, 그지요? 우리 감사원이 감사할 때 네. 그거 확인해야 돼.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이 소리만 지르지 말고 네.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까? 네. 원가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 측정은 효과 측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좀 따져야 되잖아. 네. 왜 A안으로 했습니까? 내가 볼 때 B안으로 하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더 이익이 네. 클 텐데, 그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자동화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스템 디시전 페이퍼 SDP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시스템 결정 기술서 또는 뭐 시스템 결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디시전 페이퍼 SDP를 만들어야 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안, B안, C안으로 갈 때 A안이 선호되는 그런 그 안이다. 그럼 그 A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넥스트 단계로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죠? 그걸 우리가 그 SD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스템 디시전 페이퍼. 네네 네.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돼. 이 자료 항목을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고 미 연방정부 기준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OMB의 많은 그 서큘라라고 얘기하는데 회람, 우리 회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조직의 회람, 서큘라, 또 이 디렉티브스
지시, 명령, 또 인스트럭션, 지시, 미 연방 정부의 그 레귤레이션, 인스트럭션, 디렉티브스, 서큘라 이런 거 매뉴얼 이런 거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정부도 좀 선진국의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 관리, R&D 사업 관리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이제 방대하고 데이터 아이템 그 오리엔티드 스트럭처. 네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이템에 우리가 이제 미션 리드, 네네.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이코노믹 애널리시스, 네. 그다음에 시스템 디시전까지, 네네. 시스템 디시전 페이퍼까지 지금 우리가 했어요. 네. 앞으로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에는 그 WBS 우리말로 작업 분할 구조, 그 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부터 네. 더 말씀 나누기로 그렇게 하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서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에 네네. 다음 시간을 할 때 오늘 했던 걸 조금만 더 네네. 한 번 더 복습을 좀 하고 네네. 다음 시간에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쉽게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수준 높은 방송은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김경재 방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도 높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밝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아까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극동 지역에 전 세계 그 5천년 태평 세대를 열 국가가 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박사님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도 계몽만 정확히 한다면 저 금방 갈 것 같아. 이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만 된다면. 네네.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전. 네네네. 13번을 했고 네. 다음에 14번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